자,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또 양자 컴퓨터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하락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인수와 관련되어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도 나와줬어요. 자, 그럼에도 왜 하락을 했는지 방송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보다시피 오늘도 좀 이제 슬픈 하루였다. 보유하신 분들 슬픈 하루였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양작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방으로서 압력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키우는 모습이고, 자, 뭐 그럼에도 저는 사실 크게 불안정하다, 걱정된다라고 하지는 않고 싶지만, 오늘 왜 이 양자주들이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다들 엄청 불안해서 잠도 못 자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다시피 하락폭은 키우고 있고요. 자, 일단은 BTQ만 좀 말씀드리고 다른 거는 뭐 다 비슷할까? BTQ를 좀 많이 분들 물어보시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지켜줘야 될 구간대 이탈이 나온 건 맞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빠르게 5달러 위로 올라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다만 BTQ 같은 경우는 최근 상장되면서 상장빔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정리하는 포지션이 좀 나와주니까 이렇게 단기 이탈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빠르게 다시 5위로만 안착해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불안정은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BTQ는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차트만 좀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오늘 아이온Q가 아까 이제 하락을 크게 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하락만 보면 안 되는 게 뭐 때문이냐? 일단 아이온Q의 차트를 보다시피 아이온Q가 장중에는 7%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7%까지 올랐다가 지금 마이너스 9%까지 하락으로 밀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약 이제 한 20% 정도의 하락빔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하락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7%가 분명히 급등을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엄청난 호재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요즘 최근 양자 컴퓨터가 과거처럼 10%, 20% 이게 지금 당장 테마를 크게 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붙는 건 어렵고, 통상 5에서 8%면 지금 과거만큼의 상승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아이온큐가 어떤 호재가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반등이 나왔는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이온큐가 지금 뭐 한다? 이제 1월 26일 당장 어제죠. 이제 스카이워터라는 기술을 인수하면서 유일한 수직 통합 풀스택 양자 플랫폼 기업을 설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카이워터 같은 경우도 보다시피 순수 반도체 주조소 및 상인 공급 업체로서 라는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아이온큐가 이 스카이워터를 인수함으로써 가지게 된 게 뭐냐고 하면은, 그동안에 지금 그 아이온큐 같은 건 양자칩을 설계하고 뭐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게 양자칩을 누가 직접 생산하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다시피 아이온큐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뭐 하겠다? 양자칩을 직접 생산,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라인까지 통째로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직 통합 풀스틱이 굉장히 오히려 의미가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수직으로서 모든 걸 풀스택 다 갖추는, 통합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를 시킴으로써 하나의 이 풀스택 양자 플랫폼이 되었다는 거는 이제 어디로서 이제 외주를 준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외주 없이 자기 손으로 다 뭐한다? 다 갖추는, 그러니까 설계부터 서비스까지 모두 다 하는, 네트워크, 통신, 보안 정밀 이런 뭐 모든 거, 칩 생산, 하드웨어, 칩, 소프트웨어, 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구조로서 갖추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초의 양자 컴퓨터 기업인 만큼 굉장히 시장에서 오히려 큰 호재일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지금 이 스카이 워터 같은 경우는, 워터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얘네도 보면 알겠지만 뭐까지 있습니까? 미국 국방부로부터, 미국 국방부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뭐겠어요? 당연히
정부 정책 같은 걸로 또 편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CAT 1A Trusted 이제 Foundry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이 등급이야 등급.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온큐가 인사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란 기업이 미국 정부가 인증받은 그런 반도체 공급망 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인수함으로써 아이온큐가 양자 칩을 만들어내고 생산을 함으로써 아이온큐는 뭐가 되겠습니까?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양자 공급망 안으로 편성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스카이워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이라든지 항공우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용 뭐 이런 쪽으로 타겟이 명확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아이온큐가 더 정부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로 공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뭐한다. 급격하게 살아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아이온큐에 대한 뭐가 됩니까? 기대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굉장히 커지는데 오히려 이상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온큐가 하방 압력을 키웠다? 사실 이게 아이온큐가 키운 게 아니죠. 왜? 분명히 어제 장초까지만 하더라도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아이온큐 주도하에 빨간불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이온큐는 7%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나야 정상이었다는 거. 신나야. 사실상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전부 짜잔 하면서 막 여러분들을 싱글벙글하게 해줘야 원래는 정상이었어요. 근데도 왜 이렇게 빠졌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늘 시장이 흔들 때는 큰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시장이 흔드는 거는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어제 시장의 하락의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를 다시 한번 끄집어낸 거죠. 알잖아요. 여러분들 엔화 약세일 때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이 빌렸던 부분이 청산되는 거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잖아요. 자,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보다시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씨앗이 되었던 부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사람이 마이클 버리가 뭐한다.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비하라고 충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가 얘기한 게 엔캐리 청산은 이미 한참 전에 일어났어도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왔어야 될 게 아직까지 제대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 청산돼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건 언제 그러면 청산되느냐? 이제 일본 당국의 구두 개입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방아쇠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언제 청산돼도 안 이상한 이유가 뭐다? 달러 인덱스를 보면 알겠지만 달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최근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특히나 95까지도 이탈을 하려고 하고 추세예요.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데 뭐 하고 있다?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엔화 대비 달러가 강세라는 건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시장이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달러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떨어지죠. 근데 달러 가치가 빠지고 있는데 엔화 가치는 안 변해. 그러니까 오른다도 아니지만 과거의 고점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언제든지 이 엔화가 다시 달러 가치가 빠지는 만큼 강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게 언제다? 일본의 이 금리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구두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근데 최근 일본이 뭐 하기 시작해요? 일본 총리가 엔저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조치가 간단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가 이렇게 약세인 이유를 그냥 금리를 그냥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시장이 앞으로 엔화 강세로 이어지겠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뭐 하겠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구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왜 악재예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요. 얘네들이 엔캐리 얘네 물량이 어디로 가느냐? 실적주나 이런 기업에 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어디? 성장주. 성장주란 게 뭐예요?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가 실적 없이 성장 기대만 있는 테마주라는 거겠죠. 테마주. 그래서 이런 쪽으로서의 수급이 많이 몰렸고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양자 컴퓨터. 그래서 양자 컴퓨터 그래서 지금 엔캐리 청산 우려가 나오니까 양자 컴퓨터가 때려 맞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고 다만 이게 지금 시장이 이 당장 엔캐리 청산이 일어날까 생각은 안 해요. 왜? 시장에서도 보는 게 현재 일본이 그래서 금리를 언제 올릴 거냐? 적어도 7월로 봐요. 7월로. 근데 문제는 이 7월이 문제가 뭐냐? 타격이 2배일 겁니다. 2배. 왜? 일본만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있어요? 연준 의장을 교체하려고 하죠. 연준 의장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걸 왜 교체하려고 해요? 자꾸 금리 인하 안 하니까 원래 금리 그 교체되는 주기죠. 주기고 금리 인하 안 하니까가 아니라 교체할 때 뭘 하려고 합니까? 트럼프가 자꾸 자기 사람을 집어 넣으면서 금리 인하를 뭐 한다? 하는 사람으로다. 그냥 금리 인하를 내 말 잘 듣고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으로다 꽂아 놓으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만약에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5월 당장에 교체가 안 되면 언제 교체가 되느냐? 통상 교체가 이제 이 교체된다 해서 바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요. 왜? 기존의 정책을 가지고서 가야겠죠. 그리고 보통 뭐다? 한 1, 2개월 뒤에 나의 색깔이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럼 그게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쯤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요. 미국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은 뭐 한다? 금리를 인상을 해요. 한마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이 7월이 다가갈수록 더 공포적이란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테마주다, 뭐 성장주다 이런 것만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도망가는 시점이 맞는 거예요. 최근 양자가 잘 올라가지도 못하니까. 근데 문제는 저는 이게 악재가 아니라 생각해요. 왜? 애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늘 그랬습니다. 뭐 어땠느냐? 자, 한 번에 붕괴됐던 적 없어요. 늘 파동으로서 초기 충격을 주고 안정을 잡고 조정 주고 안정을 잡고 조정 주고 안정 잡고 늘 단순에 한 번에 붕괴된 적이 없고 단기 오히려 엔캐리 청산의 흐름은 오히려 아름다운 조정으로서 연계됐던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고 나서 주가가 더 올랐으면 올랐지 빠진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시간은 좀 걸린다는 거. 특히나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오히려 더 긍정적인 건 뭐냐? 이렇게까지 무너진다고 하면은 연준은 절대 그만 가만히 보고 있지도 않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양자주들이 지금 이렇게 붕괴로 인해서 조정을 주는 이유가 파동으로 조정 주는 이유가 기존에는 테마랬죠. 테마 성장주다 생각하고 막 몰빵하는 그런 느낌 실적이 없다. 근데 오늘 아이온큐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온큐는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단순한 테마를 넘어서 이제는 얘네들이 실질적인 실적을 내는 산업적으로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양자 컴퓨터가 과거에 이제 양자 테마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이걸 테마주, 막연한 미래 기대감, 기술만 믿고 이런 걸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이제는 오히려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다가올 실적에 주목하고 가치에 주목했을 때는 오히려 꾸준한 우상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은 수급 변화의 시장이었고 털릴 사람은 털린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